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2명으로 4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둔화에도 전국적인 확산세가 여전하다며 휴가철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18세에서 49세 중 수도권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여 회분이 오늘 추가로 공급됩니다.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애초 목표인 7월 4일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아시아 경제 회복이 느려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최다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시아 각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의 이점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과 비슷한 1,202명으로 주말 영향이 주 초반까지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역 발생은 1,152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697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0.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40% 가까이 환자가 나오면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50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추가돼 누적 331명이 됐고 숨진 사람도 5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104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누적 1,994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38.8%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718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4%로 집계됐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4주째를 맞아 수도권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남은 휴가철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 대로 여름 휴가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휴가지에서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는 피서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풀 파티를 열거나 불법 심야 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은 휴가철 동에도 가급적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번 주가 유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각오로 기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들께서 현장을 찾아가 방역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인도발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40대 남성 1명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 검사 결과 동거 가족 1명이 확진됐으나 델타 플러스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델타 플러스 감염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이며 방역당국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만 18세에서 49세 연령층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18세에서 49세 가운데 택배 근로자나 환경미화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 명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대중교통 근무자와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과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학원 종사자 등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휴게 음식점과 노래 연습장, PC방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예약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비수도권 예약은 내일 저녁 8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하루 동안 지역 구분 없이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매서운 기세로 퍼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백신 방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백신과 마스크뿐이라며 빠른 접종과 철저한 개인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수두에 맞먹는 강력한 전파력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2~3배 넘는 전파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는 원래의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파 변이보다는 6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서운 전파력에 백신을 맞고도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속출하는 상황. 백신을 필두로 한 방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전파력에 걸맞는 속도감 있는 접종만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라는 겁니다. 당일 백신 접종을 스피드하게 신속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아울러 백신 접종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준수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 사례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전파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더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내년도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제부터 이용객들은 입장할 때 QR코드 인증 등 출입 명부 관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의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대형 마트. 몰려드는 고객들에게 직원이 일일이 출입 명부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입 전에 안심콜이나 QR코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형마트의 QR코드와 안심콜 확인 등 출입 명부 관리가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불편해도 그냥 국민으로서 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살짝 좀 번거로운 건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는 추세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백화점에서도 출입자 관리는 필수입니다. 한 명씩 차례로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확인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앞서 대형 유통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가장 먼저 출입 명부 작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휴게실과 창고 등 직원들의 공용 공간에 대한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휴게 공간을 없애버린 곳도 있는데 쉴 곳이 사라진 직원들이 다른 곳에 몰리는 바람에 오히려 감염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휴게 공간은 더 협소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직원 통로 계단 같은 데 앉아서 쉬거나 아니면 직원 식당에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커피숍이라든지. 정작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할 때는 QR 확인은커녕 체온 측정도 허술하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직원 출입을 할 때 QR 체크라든지 체온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지금 출입을 하고 있어요. 각자 올라가서 자기가 체온 체크하고 자기 이름 있는 데다 동그라미 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QR코드 확인 같은 방문자 관리는 사후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모이는 휴게 공간을 여러 군데를 만들거나 만들어져 있는 휴게 공간을 좀 확장하거나 환경을 개선해서 거기에서 감염 차단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한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미리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도 벌써 4주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반토막 나는 등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취재했던 자영업자들을 김철희 기자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 4주째,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 등 피해가 너무 크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만났던 자영업자들을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낮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번화가 카페는 손님 한 명 없이 썰렁합니다. 7월 초만 해도 매장 곳곳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고 매출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자 손님 발길이 다시 뚝 끊겨버렸습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저녁 시간 매출이 80% 넘게 빠졌습니다. 6시 이후의 시간대로 보자면은 거의 이전 매출의 한 80%에서 90%까지도 지금 급감한 상황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4단계 바로 직전의 매출보다 지금 한 50% 이상 급감한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동전 노래 연습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끝없는 매출 하락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마저 떠나 보냈습니다. 지금 매출은 이미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알바생도 저희가 더욱더 줄여서 이제 나름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코로나 환자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물론 자영업분들은 힘들겠지만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조금 자영업자 분들에게 알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집단을 생각하다가 자영업자 개개인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4차 대유행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한 조치가 예고된 상황. 1년 반 넘게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오르면서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61로 1년 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9.6%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품목별로 보면 달걀이 57%, 마늘 45.9%, 고춧가루가 34.4% 올랐습니다. 반면 배추는 24.3% 내려갔고 파와 무도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은 또다시 많이 올랐는데 경유가 21.9%, 휘발유는 19.3% 오르면서 공업제품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기와 수도가스도 0.3% 올랐습니다. 네, 해수욕장이 폐장한 후에도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사고가 난다면 안전 요원도 없고 구조 작업도 어려워서 더 위험합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두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는가 싶더니 파도에 휩쓸립니다. 한 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오지만 다른 한 명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119 신고로 5분 뒤 구조대원이 도착하지만 한참을 수색해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트스키까지 동원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구조대원까지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밤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널리 알려달라며 구조대가 자청한 시연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다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폐그물 등도 있을 수 있어서 물속에서 특히 위험하고 또한 수상에서도 구조대원이 올라왔을 때 이제 지나가던 선박이라든지 밤에 해수욕장 물놀이가 위험한 이유는 우선 망루에 안전요원이 없다는 겁니다. 망루에 안전요원이 있을 때는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119 신고에서부터 상황 전파, 준비와 출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어둠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구조대원이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앞이 거의 안 보이는데 수색 범위는 넓어서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대원 현장에 5분 이내에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하여도 그 요구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구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조대가 시연까지 자청한 건 지난달 25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3명 가운데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시간대별 통계를 보면 저녁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가 38%를 차지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간대에 적지 않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뒤늦게 끌어올리면서 최소 1회 접종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에 도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목표한 7월 4일보다 한 달가량 늦게 목표를 달성한 셈인데요. 최근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성인 1억 8천여만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았다고 집계했습니다. 접종률로 보면 70%, 접종을 마친 성인의 비율은 60.6%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애초 목표인 7월 4일보다는 한 달가량 늦은 셈입니다. And just today we hit 70% of adults with at least one shot, including 90% of seniors with at least one shot. These are significant milestones in our fight against the virus. 백악관은 7월 4일 이후 일주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숫자가 최근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81만여 명이 접종하는 등 5일 연속 70만 명 이상이 접종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접종률이 낮아 델타 변이 타격이 심한 중남부 주들에서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자 확산은 여전해 누적 환자가 3,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만 신규 확진자가 5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감염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식당과 술집에 백신 접종자만 입장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Private businesses, bars, restaurants, go to a vaccine-only admission. I believe it's in your best business interest.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와 지방 정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접종률이 올라가는 최근 흐름을 살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기합해 백신의 부정적인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곳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가 속한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의 7개 카운티는 현지 시간 3일 0시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욜로, 세크라멘토 카운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 워싱턴 DC, 애틀랜타 등이 유사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도 2일부터 5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미국인들의 낙관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내 성인 3,47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현지 시간 2일 전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40%였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절대 다수인 89%였고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이는 3%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공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응답자의 41%는 코로나19 상황이 올 연말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보다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42%였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델타 변이 유행으로 최다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시아 각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의 이점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타격이 심한 동남아시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 도입 탓에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국외 소비자 수요의 반등으로 혜택을 보던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의 수출국들도 수출 엔진이 느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가 열흘 만에 본토 20여 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지난해 1월 우한 봉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큰 물난리를 겪었던 허난성 정저우시에 이번에는 델타 변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틀 동안 60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 정저우시는 전 시민 핵산 검사에 나섰습니다. 我们这个核酸点一旦启动了以后，是24小时不停歇，争取在1天半的时间内把这个核酸工作、全员核酸检测工作给做完。 후난성의 관광도시 장자제는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관광지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긴급 차량 이외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난징공항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약 10일 만에 18개 성 27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남쪽 끝 하이난섬부터 수도 베이징은 물론 북부 내이몽구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은 발병 지역에서 사람과 차량 그리고 항공기가 진입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严控中高风险地区人员进京，对出现病例地区的人员限制进京，暂停来京航班、列车、客车。 관변 매체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 1월 우한 봉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누적 감염자는 300명대에 불과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빨라 방역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통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 델타 변이를 단기간에 잡지 못하면 생산이나 물류의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폭스뉴스가 입수한 최신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연구소는 코로나19 발생 수개월 전 가동한 지 2년도 채 안 된 공기, 폐기물 처리 시설의 대규모 개보수를 위한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측이 조달 의뢰한 이유와 작업 시기,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수행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크 맥컬 공화당 의원 측은 시설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코로나19 발생 전 연구소의 위험,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유럽 남동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 전해드렸죠.
최근 이런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이상 폭염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대형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